미니멀리즘. 이 미니멀리즘은 우리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이 쓰죠. 그렇죠. 뭐 옷 입을 때도 그렇고 되게 디자인 미니멀리즘하다.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미니멀리즘하네. 뭐 가구 미니멀리즘하네. 막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처음에 이 미니멀리즘이 나오게 된 원래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군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미니멀리즘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책에서는 환영을 걷어내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또 어려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이나 그런 조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그리게 되잖아요. 상상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형광등 보면은 그냥 형광등 그대로 그 자체로 보이길 원했다고 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가가 불과 물감 아니면 돌과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의도와 이게 의미 부여를 해서 예를 들어 돌이 있으면은 그냥 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으로 되잖아요. 이게 돌이. 제가 이걸 보고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우환 선생님의 그 돌과 그 철들 알죠? 그 작품. 네, 알아요. 그런 거 보면 돌하고 뭐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잖아요. 의미가 딱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지. 그런 거를 환영이라고 이 책에는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영을 갖게 되잖아요. 작품을 보면은. 근데 이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원했던 거는 이 작품을 보고 그런 환영이 없기를 바란 거죠. 그런 환영이 안 생기는 걸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을 그 자체로. 그쵸. 그거를 원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런 환영을 걷어낸 상태를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거는 또 뭐가 이게 미니멀리즘의 작품들이에요? 응. 근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버리면 사실 환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큐브지. 응. 그러니까 그냥 딱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사물 자체는 그냥 큐브잖아요. 근데 죽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제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큐브랑 이 죽다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죽다라는 환영이 생기잖아요. 근데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차라리 무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냥 제목이 없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 나도 뭐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저도 이게 그런 환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했는데 또 와닿지는 않는다. 나는 그냥 그래서 보고 그냥 그냥 이 작품 보면 나도 그냥 이거 뭐야 그러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냥 이 생각만 했어. 오히려 두 번째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날에 그 대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대각선을 했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등가라는 게 뭐예요? 이퀄. 그 등가? 같다라는 같을 등에 뭐 같이 가겠죠, 한자로.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작품 설치하고 해체할 때는 이렇게 트럭에 실어서 갔대요. 어쨌든 미니멀리즘이 이런 정의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거기까지. 진짜 어렵네. 어렵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어 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팝아트. 팝아트는 영국에서 먼저 탄생했어요. 난 미국인 줄 알았네. 그쵸. 1950년대 영국에서 먼저 생긴 미술이고, 인디펜던트 그룹이라는 애들이 엘리트 예술 있잖아요. 기존에 이런 막 초현실주의나 뭐 인상주의나 입체주의나 이런 엘리트적인 그림들에 반대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급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잡지나 신문에 있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그래서 팝아트인 거죠. 그런 되게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반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도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팝아트의 시작이었어요. 또 팝아트 딱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앤디 워홀 뭐 이런 아저씨잖아요. 이렇게 약간 만화 같은 이미지를 가장 먼저 선보인 게 로이 리히텐슈타인이에요.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이거 가운데 있는 작품 이렇게 만들 때 그냥 베껴서 한 게 아니라 또 이것도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만화에서 이거를 복제해야겠다고 선정을 해요. 어떤 만화의 컷을. 그럼 그거를 드로잉을 그려. 그 다음에 그거를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기로 벽에다 쏴. 벽이 아니라 캔버스에 쏘겠죠? 캔버스에 쏴서 거기다가 이제 그대로 그려요. 따라서. 이런 보면 테두리 검은색으로 이게 테두리를 그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칠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좀 웃기잖아요. 이제 이런 작업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리히텐슈타인 또 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게 이 그림엔 없지만 그 점점점점 점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되게 어떻게 그랬을까? 이것도 수작업이에요. 다 수작업이래요 이게. 어쨌든 리히텐슈타인이 또 이렇게 했고
근데 또 이제 리히텐슈타인이랑 앤디 워홀이랑 조금 다른 게 앤디 워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캠벨 스푸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런 상업적인 로고를 그대로 다 했는데 리히텐슈타인은 그런 걸 다 지웠대요. 지웠대요. 근데 앤디 워홀은 제가 팝아트는 나중에 한번 또 다루려고 하는데 앤디 워홀은 그냥 했던 말들을 제가 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독창적이어야 하지? 내가 독창적이지 않으면 안 되나?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꼭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 작업실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팩토리. 아, 공장. 공장 찍어내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은 이유는 기계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같은 걸 그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정확히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작품을 비범하게 그냥 익스트라 올디네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극히 평범하게 올디네리하게 그리려 할 뿐이다. 올디네리 올디너리?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팝아트만으로도 되게 많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짧죠? 네, 짧아요. 팝아트는 한번 나중에 제대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됐잖아요. 이때 그렇죠. 공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예술만이 유일하게 장인이 한 땀 한 땀 했었는데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이 예술마저 대량화를 해버린 거죠. 뭐 이런 또 재밌는 그게 있고, 팝아트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하겠고,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 리히터. 리히터는 이 사람의 약간 살아왔던 과정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팝아트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팝아트 아니에요. 오른쪽은 추상 그림이고 왼쪽은 사진을 이용한 작품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동독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동독에 있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서독으로 망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받다가 자유주의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독에 있을 때는 잭슨 폴록의 또 작품을 접했다고 하고, 서독으로 망명한 다음에 또 미국에서 건너온 팝아트, 자유주의 국가의 진짜 엑기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팝아트는 그런 걸 또 접한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예술마저 그런 이데올로기를 되게 극혐했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작업을 할 때, 우리 옛날에 보면은 빈센트 반 고 했을 때 보면 화풍이 차근차근 변하잖아요. 편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동시에 진행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자기가 어떤 틀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었구나. 정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스타일이 없는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스타일은 폭력적이고 나는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스타일만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분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사진을 그린 다음에 살짝 밀어가지고 블러 처리처럼 이렇게 만든 건데, 방법적인 건 그런 거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공부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은 그냥 추상화를 이렇게 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리히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던 이런 좀 특이한 이력과,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동시에 이런 식의 작품을 했다.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고, 그런 거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신표현주의. 신표현주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제일 유명하대요. 근데 이 베이컨이 나오기 전에 또 독일 사람들로 인해서 또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독일 사람들도 동독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동독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된 게 신표현주의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름이 이제 바젤리츠라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기들만의 예술 스타일을 좀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미 추상은 미국에서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앵포르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진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진짜 남아있는 게 없어. 진짜.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봐도. 그랬을 때 근데 이 표현주의가 독일에서 또 약간 원조격인 게 있거든요. 독일에서 나온 게 표현주의인데 또 이게 글로벌하게 좀 잘 펴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했었던 거를 가져와서 신표현주의로 계승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시작된 게 뭐 신표현주의라고
책에는 써 있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도 뭐 신표현주의 작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되게 최애하는 작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베이컨 먹는 거. 아, 그쵸. 내가 맨날 베이컨 나올 때마다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한번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겉핥기식이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 저도 아니 겉핥기 한번 하고 그쵸. 이제 파바트나 이런 거를 나중에 맞아요, 또 맞아요. 깊게 들어가면 되죠. 하나하나씩 깊게 네. 들어갈 거고 어차피 계속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뭐다? 한 10% 정도밖에 담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목차도 많이 뺐는데 뭘 못했냐면 뭐 탈회화적 추상이라는 것도 있고 개념 미술,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해프닝, 플럭서스 이런 챕터들이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현대로 오면서 뭐 전 세계에서 다양한 미술 운동들,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플럭서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에? 플렉스는 알아요. 플렉스? 플렉스를 좀 많이 하면 플렉서스 아니에요? 복수로 하면? 플럭서스는 뭐냐면은 우리 백남준 할 때 아, 네. 백남준이 플럭서스 어... 거기 있었어. 그래서 백남준을 편을 보시면은 플럭서스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근데 현대미술을 오면서 진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져. 네. 그러면서 진짜 드는 생각은 저 이제 비전문가잖아요. 진짜 미알못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작가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의도를 담으려고 진짜 이런 미술을 했을까라고 의심이 들기까지 해. 정말 맞아, 어려우니까. 맞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고전 미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봤을 때 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약간 잘 그리다가 점점 이게 현대로 올수록 추상적이 되고 형체도 못 알아보고 결국 그 작가가 말하려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 그림에서 그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찾아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그 작가들도 사실은 답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결국 그냥 보는 사람이 그 느끼는 바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가 원하는 바고 사실 그냥 그게 정답이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지. 그런 맞아요. 의미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저도 제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는 봐도 재미가 없어요. 딱 뭔가 그 이해의 범위에 딱 경계에 있는 것들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막 맞아. 이렇게 고민 하다가 뭔지 알겠다. 약간 뭔 느낌인가 보다. 이런 게 탁 왔을 때 그게 재밌더라고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그 느낌이 영화로 빗대면 기생충 같은 영화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담았는데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딱 그래서 일반인들도 평이 좋았던 게 평론가들도 평이 좋지만 일반인도 평이 좋은 게 재미도 들어가 있고 그런 유추도 어느 정도 쉽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했던 부분들은 진짜 일반인들이 정말 접근하기 힘든 그런 미술들인 것 같아요.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맞아요. 네. 또 보다 보면은 또 그런 게 재밌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심화 과정인 것 같긴 해.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인상주의 편도 사실 이분의 책을 봤고, 후기 모더니즘 이 현대미술도 이 사람 책을 봤잖아요. 인상주의는 책도 쉬웠어. 이해가 너무 잘 됐는데, 그래서 이걸 봐봤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확실히 오히려 이런 미술들은 그 사람들이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야 될 것 같아. 맞네요. 그 미술을 왜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 결과물인 이 미술은 약간 피상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이 뭐 자라온 거를 이거를 진짜 딥하게 봐야 그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역사 공부부터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현대미술은 제 스타일은 아직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와닿지 않아서 저는 딱 그 기생충 그 영화 그 정도 레벨이 딱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딱 그러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진짜 맛배기 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자세히 그 시대적 배경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겠네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좀 더 괜찮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